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금요일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북한 내부 관련 분석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북한과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어보가 나오는 걸 보고 있자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한 관련 주간 시사를 굉장히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나온 북한 노동당의 모든 메시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저는 항상 캐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눈에 훤히 보이게 됩니다. 김일성 족속의 지령서이며 김일성 족속의 정치적 무기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기타 매체를 통해서 본 이번 주간에 김정은과 노동당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김일성이 죽은 지 27년의 즈음에서 김정은이 시신궁전 참배와 또 노동신문의 김일성 업적에 관한 선전이고, 그 두 번째는 소위 혁명의 지휘 성원인 북한 일꾼들이 불충작태에 대한 경고성 주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어제 김일성이 퇴진 날입니다. 그 죽었니 사망했니 서거했니 이런 말은 저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왜? 북한의 저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의 원뿌리가 바로 김일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놈한테 어떤 그 좋은 말을 쓸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노동신문이 이와 관련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대단히 중요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 기사는 김정은이 직접 지시하고 수정하고 게재 사인까지 내린 기사가 두 개나 나갔습니다. 김일성과 관련해서 김정은이는 이렇게 제창했습니다. 김일성 동지는 심오한 사상 리론과 비범한 용도력, 거창한 혁명 실천으로 조국과 인민, 시대와 혁명 앞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가장 걸출한 수령 희세의 정치 원로이다. 김정일이가 했던 거하고 똑같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김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미화했습니다. 김일성의 치정은 첫 번째로 10대의 혁명의 길에 나서서 지하혁명투쟁과 소위 조국광복 6.25 전쟁이라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을 승리로 용도했다. 이게 첫째 치적이랍니다. 나라의 광복을 김일성이 했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아주 뻔뻔스럽게 노동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괴수 전범자인 김일성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제창합니다. 북한 주민만 세뇌되면 된다. 아유 고약한 놈입니다. 아주. 김일성의 두 번째 치적에 대해서는 소위 무상몰수, 무상분배와 전인민족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실현이라고 하는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이것을 인민을 위한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단행했지만 오늘날 북한이 남겨진 그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만성적인 기근, 회생 불가능한 경제 파산, 수십만 탈북, 부모가 버리거나 부모 잃은 애들, 유랑 걸식, 기득권 비기득권 관계없이 전체 주민 사회에 만연된 생계형 도적질과 뇌물 갈취 행위, 이 모든 결과물을 놓고 볼 때 김정은을 앞에 놓고 죽은 김일성까지도 소환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그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했는지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인민을 위해 했는가? 너를 위해서 했는가? 인류 보편적 상식과 오늘의 북한 현실을 놓고 볼 때 저게 승리한 혁명입니까? 또 김일성의 세 번째 치적에 대해서는
소위 2차례의 복구 건설 사업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위 김일성이가 해방했다는 8.15 해방 이후 일제가 파괴하고 달아난 것에 대한 경제 복구, 소위 6.25 전쟁 때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파괴하고 달아난 것에 대한 복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 말인데, 김일성이 했다는 이 2차례의 복구 결과물이 김일성 종자 우상화라는 공산 신종주의 실현, 김일성 종자의 용구불멸한 세습체제의 발판 구축, 소위 남조선 해방을 위한 경제 국방 병진 노선과 핵 중장거리 미사일 보유국 추구, 이 모든 것 때문에 지금 김일성 족속 정권은 수십 년간 해마다 보충 강화되는 유엔 대북 제재를 받고 있으며 미국 등 자유세계로부터 테러 지원국 인권 유린 국가라는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북한 체제의 원뿌리는 김일성입니다. 김일성은 비록 공산권에서 반일운동을 했다고는 하지만 무늬만 공산주의자이지 그 본질과 내심은 봉건주의 숭배자였습니다. 이런 김일성이었기에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권력 세습의 길로 나갔으며 수령족속을 어버이라고 부르도록 전체 북한 주민들에 강요했습니다. 또 소위 반사대주의, 반대국주의를 표방하면서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한 쇄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 공산권에서도 통할 수 없는 이런 체제를 유지 영구화하기 위해 1950년대 중후반부터는 핵 보유국을 추구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예, 오늘의 북한 체제는 그 시작도 멸망의 끝도 김일성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이 해고록에 나든다는 것은 탈북민인 저로서는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네. 이런 김일성을 두고 김일성 종자의 3대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은 어제 새벽 0시에 kum수산 시신궁전 참배를 하면서 또 이런 독들을 했더라고요. 김일성은 위대한 우리 당, 강대한 우리 조국의 창건자 건설자이고 민족의 어버이고 혁명의 대성인이다 라고 공언했습니다. 당도 국가도 사유화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거느리는 북한 전체 주민들조차도 세세전년 김일성 종자의 노예로 대물림한 김일성이 어떻게 온 민족의 어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성인? 이건 더 웃기는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김일성 족속의 무지극치를 보여주는 작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의 김정은과 노동당이 소위 혁명의 지휘송원이라고 하는 일꾼들에 대한 강압, 강제성,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주간 노동신문의 주요 기사 내용을 분석해보면 김정은이 지적한 북한 일꾼들의 문제점이 대체로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첫째, 오늘의 일시적인 난관을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보고 방관시하고 있는 작태. 두 번째, 자기 하나의 편안과 안일, 사리사욕과 공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작태. 세 번째, 늘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긴장하지 않고 모든 일을 우야무야 넘기려고 하는 작태. 늘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긴장도를 유지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날림식으로 하고 있다, 그 뜻입니다. 아니, 오늘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고 있는 안팎의 난관이 일시적인 겁니까? 김일성 족속이 80년간 통치하면서 안팎으로 쌓이고 쌓여서 누구도 허물 수 없는, 외부의 작용 없이는 허물 수 없는 침전물이 되어버린 게 오늘의 북한 체제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이 자기 하나의 편의와 안일, 사욕과 공명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래서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도 있는데 그
속담 그대로 김일성 종자가 하리 사욕에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을 사유화하고 노예로 만들었는데 그 물에 물젓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안 할 말로 김족석의 굳은 일, 마른 일 다 한 게 북한의 기득권이고 거기서부터 김정은만큼은 못 살아도 내 몫은 챙겨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나 저 체제에 확신이 없고 늘 불안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 또 간부들이 늘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긴장한 태세를 견지하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도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었는데 북한 김일성 종자 체계에서는 수령에게 잘못해도 수령 배반 죄로 죽음을 당하고 인민에게 잘해도 개인 우상화에 걸려서 죽음을 당하고 죽음이라는 건 육체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정치적 죽음도 염두에 둡니다. 수령에게 잘하고 인민에게도 잘하고 그러면 또 우국지사연 한다고 책벌 해임 추방당하고 이게 김일성 족속 기하의 기득권의 신세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김일성 족속을 위한 체제인 북한에서는 간부로 살아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예, 불안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고아 천주대 밑에서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탈출구가 보신주의 전형인 자기 하나의 편안과 안일, 사리, 사욕과 공명 이것밖에 추구할 길이 없는 게 오늘 북한 기득권의 신세입니다. 이게 또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상적인 겁니다. 자기 직책은 언제든지 띄울 수 있지만은 손에 풀기가 있을 때, 즉 힘이 있을 때 마음껏 챙겨 넣는 게 자기 노후라고 딱 생각하는 게 오늘 북한 기득권의 만연된 의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 김정일에 걸치는 80년간의 무소불위 3대 세습 독재자로서 김일성, 김정일이 걸어왔던 살육의 길을 답습해서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스 태수의 침대를 북한의 전체 기득권과 주민사회에 들이밀고 있다는 점. 그 침대는 바로 김일성 족속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 김일성 족속의 충성으로 받드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 의리화, 신념화하라는 그 기준으로 설계된 김일성 족속만의 침대입니다. 예, 전체 인민과 기득권을 그 침대에 지금 하나하나 눕혀가지고 충실성이 모자라면 강압적으로 정치 사상적 신체를 잡아당겨서 늙고 넘쳐나거나 다른 방향으로 기울여져 있으면 서슴없이 잘라버리는 칼을 지금 김정은이가 빼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 역시 이것밖에 대책이 없어요. 누굴 죽여야 제가 사는 그런 코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프로크스 태수의 침대를 기준으로 정적을 살육했으며 김정일이 그 침대를 절대적 기준으로 해서 북한 각 분야의 정직한 지성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김정은은 또 그 침대를 기준으로 기득권 전반과 북한 주민사회를 재단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김일성 종자의 3대 세습 지도자인 김정은이 현 주소고 그 길밖에 그자가 서생할 구멍이 없다. 이것이 오늘 김정은이 처지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체적으로 두 번째 책입니다. 북한 외부 관련 분석입니다. 예, 이번 주에 또 불거진 외부로부터의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목요일 새벽 0시에 시신궁전 참배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무마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2, 3일 동안 건강 이상설이 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수십 통의 메일과 전화를 받았겠습니다.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불안한
존재로 비춰졌으면 툭하면 김정은 건강 이상설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전반적 디자인 그 내용의 감별법만 안다면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저의 기자생활 17년간은 비록 직급은 높지 않았으나 저는 나름 권력 중심에서 김일성 택 밑에는 당중앙 군수공업부 직속으로 한때 일했던 기자입니다. 그 직속에 또 직속인 국방가원에서 17년간 정책 담당 기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신문 간별법은 정말 훤히 꿰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가져가대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는 언제나 명쾌한 답을 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자기 PR을 한다는 것. 그 간별 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이 점을 세계 권위 있다는 언론사들의 오버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능력과 파워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좀 소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버하는 거 정말 듣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미 국무부가 이렇게 표명을 했습니다. 북한이 연일 식량난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이 식량 재원을 빼돌리고 외부 지원을 거부한 데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또 인도주의적 사업을 방해한 것은 북한 당국이며 이는 인권 차원의 문제라고 거침없이 비판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식량난의 본질을 잘 알고 있는 한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북한 주민사회를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주간 북한 관련 대내외 시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